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토캐드를 활용한 기계 제조 산업 영업이익 극대화 방안 피처링 퓨전 360이라는 주제로 금일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저는 YC 코퍼레이션의 대표 김유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회사와 함께 오늘 주력으로 오토캐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SCK의 송지혁 엔지니어님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CK 송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창 확인하면서 답변도 저희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제일 첫 번째 세션은 SCK 송지혁 엔지니어님께서 기계제조 산업 특화, 오토캐드, 그리고 오토캐드 메카니컬에 대한 특장점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나마 기계제조 공정 올인원 퓨전 360이라는 주제로 요즘에 이제 기계제조도 다양한 산업에서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퓨전 360에 대한 대략적인 기능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주제가 대주제가 오토캐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토캐드 신기능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오토캐드 메카니컬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넓은 포션을 잡아놨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오토캐드 전문 엔지니어로 유명한 송지혁 엔지니어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발표 내용을 하나도 확인을 안 했어요. 저도 라이브로 좀 들으면서 더 저도 좀 새로운 거를 확인을 하고자 저도 좀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조금 뭐 라이브라서 좀 긴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편하게 저랑 이제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아 이게 진짜로 라이브로 하고 있구나 녹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시간이 10시 32분이죠. 10시 32분에 다른 웨비나랑 다르게 이 녹화본이 아닌 네. 실제 라이브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표 바꿔주시면 지금 바로 송지혁 엔지니어께서 지금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인 기계 및 제조 산업에 특화된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메카니컬을 소개해드릴 SCK 송지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김유천 대표님이 긴장을 좀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수월하게 오늘 세미나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What is AutoCAD? 오토캐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AD는 PC를 사용하여 각종 설계 개선을 하고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사의 2D 제품으로 2D 스케치를 하고 도면 작성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토캐드는 단순 스케치만을 좀 지원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치수만을 작성한다면 그 툴셋은 이제 그림판과의 별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캐드는 여러 가지 자동화 설계 기능과 편리한 기능들이 더해져서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툴셋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자동화 설계 기능과 편리한 설계 기능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토픽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오토캐드의 신기능인데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출시된 오토캐드 2024 버전의 신기능과 2016 버전부터 2023 버전까지의 신기능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토캐드 IST 중 하나인 오토캐드 메카니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인 오토캐드의 신기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 2024 버전의 신기능은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네 가지 기능인데요. 바로 스마트 블록 배치와 스마트 블록 교체, 그리고 활동 정보, 그리고 시작 탭 및 파일, 그리고 배치 탭 업데이트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다뤄봐도 좋겠지만 오늘 제 세션이 30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세션 중에 이 스마트 블록 배치와 스마트 블록 교체 기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기능인 스마트 블록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블록 배치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블록을 배치하는 기능과는 살짝 다른 기능인데요. 저희가 보통 기존의 오토캐드로 블록을 배치할 때는 여기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블록 팔레트에서 삽입할 블록을 선택해 이제 화면상에 삽입을 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좀 불편했었던 점은 삽입하려는 블록의 위치와 팔레트에 있는 블록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미러 기능을 사용해 블록의 형태를 변경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스마트 블록 배치 기능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미러를 하는 과정을 별도로 사용자가 할 필요 없이 오토캐드에서 이제 현재 삽입되어 있는 다른 블록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장 큰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기존 도면층 위에 별도의 이 노란 색깔 도면층이 표시되면서 블럭이 삽입될 형태를 자동으로 제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의 회전이나 미러 명령 없이도 바로 도면의 블럭의 형태가 변경된 상태로 삽입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살짝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 자료를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화면을 보면은 기존에 삽입된 블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도 삽입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동일한 블럭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럭이 삽입되지 않은 이 마지막 구역에 동일한 블럭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럭 팔레트에서 기존 블럭을 선택해서 불러왔고요. 이렇게 블럭을 불러온 후에 형상 주변에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도면층이 생기면서 이제 도면이 삽입될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블럭이 회전되면서 삽입되게 되는 것이죠. 기존 블럭을 다시 불러와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블럭을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삽입된 블럭과는 다르게 이제 방향이 반대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블럭 회전을 오토캐드에서 자동으로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태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삽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스마트 블록 배치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능인 스마트 블록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블록 교체는 이제 블록을 좀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제 배치가 블록을 삽입하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면 교체는 이제 블록을 변경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요. 이 교체 명령을 위해서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이 삽입 탭 부분과 이제 특성창 쪽에 대치 아이콘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치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대치 특성창이 표시되게 되고 이 대치 특성창에는 오토캐드에서 제한하는 블럭과 최근에 사용했던 블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되는 블록은 단순히 이제 최근 블록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작업 습관을 보고 이제 도면의 형태를 오토캐드가 학습을 해서 이 부분에는 이런 블록이 들어가면 옳다, 이런 블록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블록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상은 이제 클램프 지그 형상인데요. 저희가 공작품을 가공을 할 때 이제 항상 동일한 공작품만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다른 형상의 공작품이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클램프 끝단의 형상이 CC태트로 변경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변경을 위해서 이 삽입탭과 이 특성창에 추가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 블럭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치 특성창이 표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제한된 블록 혹은 최근 블록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블럭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다른 형상으로 한 번 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이 한 번 더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가 좀 변경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나중에 설계할 때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2024 버전의 신기능인 스마트 블록 배치 기능과 스마트 블록 교체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잠시 후에 있을 Q&A 시간에 한번 이제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6 버전부터 2023 버전까지의 신기능을 한번 쭉 리스트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 버전부터 2023 버전까지의 신기능은 앞에 보이시는 표처럼 이제 거의 한 17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능을 하나하나 오늘 다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오늘 세션이 30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좀 이 기능은 정말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이 5가지 기능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한 가이드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미나 후 Q&A 시간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내용은 별도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신기능은 PDF 가져오기, 그리고 개수, 공유 뷰, 그리고 매크로 어드바이저 이렇게 5가지 기능입니다. 이렇게 내용만 보면은 정확한 기능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DF 가져오기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PDF 가져오기 명령은 오토캐드에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문자를 불러올 때 이 문자가 텍스트가 아닌 객체로 이제 불러와진다는 단점이었습니다. 이 문자가 텍스트가 아닌 객체로 불려와질 때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제 문자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제 텍스트가 아닌 객체로 불려지다 보니까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별도로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캐드에 추가된 기능 중에 이 문자 인식 기능이 있는데 이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불려와지는 텍스트를 객체가 아닌 이제 오토캐드 문자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것을 편집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편집을 할 수 있고 PDF로 불러온 도면을 수정할 때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기에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외부 참조 비교인데요. 저희가 간혹 가다가 기존에 작업하던 도면을 이제 복사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사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기존 도면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해서 수정한 도면과 기존의 도면을 비교를 할 때 저희는 듀얼 모니터에 도면을 하나씩 떼어놓고 비교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 도면을 출력해서 직접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화면과 두 종이를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비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토캐드에 추가된 이 외부 참조 비교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면을 수정한 도면을 기존 도면에 외부 참조로 불러온 후에 이 비교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변경된 형상은 별도의 도면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제 주변에는 또 구름형 리비전 기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참조가 변경될 때는 변경된 그 즉시 이 우측 하단에 외부 참조가 수정되었다는 창이 하나 표시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수정되었다면은 수정된 내용을 그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는 개수인데요. 사실 이 개수 명령은 기계 쪽보다는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서 사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냐면 저희가 건축 평면도에서 가구를 배치를 할 때 그 동일한 가구가 몇 개 정도 배치되었는지 그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립도에서 동일한 부품이 몇 개 정도 사용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 뷰 탭에서 개수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개수 탭이 표시되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개수 탭에는 이렇게 블럭들의 이름이 표시되고 이 블럭들이 도면상에서 몇 개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표시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활용하기 편한 기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우측 하단에 테이블 작성 버튼을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장표처럼 이렇게 블럭의 이름과 그 블럭이 몇 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숫자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한 번 삽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럭의 수량이 변경되고 블럭의 종류가 변경될 때 이 리전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은 그 즉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물량 산출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수 명령어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좀 긴장해서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은 공유 명령입니다.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도면을 한 명의 작성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닌 그 2명 이상의 작성자가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옆에 계신 김유천 대표님과 제가 도면을 함께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도면 파일로 작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도면 파일을 두 PC에서는 동시에 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도면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도면 자체를 링크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링크로 공유를 할 때 저희는 이 도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이 도면을 보기 전용으로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본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또 편집을 가능할 수 있게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전용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단순 뷰어로 공유가 되고 이 사본 편집 및 저장 기능을 사용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오토캐드 웹 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오토캐드 웹 앱은 오토캐드나 아니면 오토캐드 LT를 사용하는 사용자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오토캐드 툴셋인데요. 이곳에서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동 중에 도면을 확인해야 될 경우 이 공유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도 도면의 간단한 수정과 치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도면을 편리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공유 뷰인데요. 이 기능이 사실 앞서 설명드린 공유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뷰와 공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옆에 계신 이 김유준 대표님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고 이 공유 뷰는 제가 도면을 작성하고 옆에 계신 김유천 대표님이 제 도면을 검토해 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공유 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신규 공유 뷰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 공유 뷰는 이제 검토자한테 갈 때 앞에 보이시는 이 하얀 색깔 화면처럼 표시되게 됩니다. 그럼 검토자는 이 뷰에 이러한 구름형 리비전 기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크업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하단이나 아니면은 도면 빈 공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수정을 해라 아니면 이 부분은 변경을 해라를 설계자한테 보다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별도의 출력을 해서 그 출력된 도면 위에 볼펜으로 표시를 해줬다면 지금은 단순히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그냥 수정 사항을 전달할 수 있기에 좀 더 편리하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리비전 기호나 마크업 표시는 도면 작성자가 오토캐드 내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직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오토캐드 신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입니다. 바로 매크로 어드바이저 기능인데요.
이 매크로 어드바이저 기능은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특별하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매크로 어드바이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작업하실 때 리습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매크로 어드바이저도 리습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리습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이제 파일을 로드 시켜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매크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작업 습관이나 아니면 작업 형태를 오토캐드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습을 찾고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토캐드가 제안해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명령 매크로 탭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것을 저장을 하거나 시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명령어를 이제 한 번에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또 불필요하게 리습을 찾으러 다닐 과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토캐드의 신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 순서로 오토캐드 메커니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